직류회로와 전기에너지, 보충 강의로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과 전의 관계,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제가 조금 심화 강의로 보충 강의를 드렸습니다. 어지간하면 이제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심화된 문제를 풀거나 또는 이 단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심화 강의를 드렸으니까 시간을 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과정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수능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포함해서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오매 법칙을 중심으로 회로를 이제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계, 법칙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깔고 다음 시간에 직병렬 연결을 중심으로 해서 회로 이론 관련된 얘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기출 문제를 다루도록 할게요. 별건 없어요. 그냥 직류회로 다루는 겁니다. 심플하게 보면 직류회로.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신설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6년 정도의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전체 물리 1, 물리 2를 포함해서 빠져있다가 물리 1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물리 2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한데 사실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전기 회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좀 공허하긴 했었거든요. 들어왔는데 그냥 중학교 수준의 전기 회로가 들어와서 그것도 명색이 물리학 2인데 출제되는 문제가 다 중학교 수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들도 공부를 했으면 다 풀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좀 맥은 빠집니다. 그냥 중학교 때 전기 지식이 좀 남아있으면 그냥 바로 풀어도 풀리는 회로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좀 심화를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키리오페 법칙이라든지 퓨트스톤 브릿지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조금 첨가는 하겠지만 그닥 그 수준까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부 교과서에만 실려있기 때문에 교과서 공통범위로만 보면 어려운 회로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그 보충관계를 봤다면 안 봐도 이해는 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전이차, 전이와 전이차의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오매 법칙, 직류회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오매 법칙 그리고 출제는 여기서 되는 거거든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기본적 특징 그리고 확장해서 회로 이론의 가장 일반화된 법칙이죠. 키르요페 법칙과 퓨트스톤 브릿지의 특정 어떤 유형의 오매 법칙과 직렬 연결 회로를 다루면서 여기서 선지 하나 정도는 전력이나 전력량 계산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실제 경향을 보면 그런 형식의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력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을 시키면 그렇죠? 물체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의 흐름은 이런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기준면으로부터 mg 작용하잖아. 계속 작용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중력 반대 방향으로 h 올라가게 되면 이 논리가 그래요. 중력이 일을 합니다. 이동안. 중력이 얼마만큼 일을 하냐면 마이너스 mgh만큼 일을 해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뭘 상상하는 거냐면 반대로 h 내려가는 이걸 상상하는 거죠.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이게 아직 내려가진 않았는데 만일에 h 내려간다면, 만일에 h 돌아간다면, 되돌림을 준다면 중력이 mgh만큼의 일을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꿔준 돈이랑 비슷한 거예요. 친구한테 10,000원을 꿔주면 정작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000원 줄어요. 친구가 10,000원을 가져갔으니까. 근데 이제 뭐가 생기냐면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이게. 신기한 아주 신박한 논리입니다. 분명히 나는 10,000원을 친구한테 빌려준 건데 그럼 돈이 줄잖아. 근데 늘어나는 돈도 있다는 거야. 심리적인 거죠. 뭐냐면 나중에 돌려받을 돈. 좀 성질이 달라요. 이게 어차피 이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기대하자 이거야. 이 상태에서는 뭘 기대할 수 있냐면 뺏긴 상태에서 돌려받을 돈을 기대할 수 있다. 포텐셜이라는 건 일종의 잠재적인 기대되는 그런 뜻이거든요. MGH를 뺏겼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돌아올 거 아니냐. MGH만큼의 포텐셜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이 논리거든. 근데 이제 전기장에서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주 다루게 되는 상황은 균일전기잖아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네. 플러스 극판과 마이너스 극판을 두고 이 극판과 극판 사이에 전기장이 이만큼 걸려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하 Q, 전하량이 Q인 입자, 양의 전하라고 해볼까요? 양전하라고 하면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거든. Q2만큼 힘을 받을 겁니다. 전기장이 Q분의 F니까 전기력이 Q2만큼 작용을 할 텐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H 올라가게 되면 얘를 H만큼 들어 올리게 되면 전기력이 1을 할 거다 이거야. 똑같은 논리죠. 마이너스 QED만큼 1을 할 거다 이거야. 그런데 나는 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제 H 내려가게 된다면 그대로 H 내려가게 된다면 H 하강하게 된다면 이 극판과 극판 사이에서 당연히 전기력이 QED만큼 아까 가져갔던 에너지만큼을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기대가 되는 거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QED만큼 기대가 된다 이겁니다. 기대가 된다. 그걸 우리가 전기력에 의한 또는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때 요거 QED 이해하실 거예요. MGH랑 똑같은 겁니다. MGH랑 똑같은 거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위라는 개념을 정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가져갔던 에너지만큼을 들어가게 된다. H 하강하게 똑같은 거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위라는 개념을 정의하게 되죠. 이건 이제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 또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고 이거를 마치 전기장처럼 전기장이라는 것은 힘은 힘인데 단위 전하당 힘이었잖아. 전위라는 건 뭐냐면 전위라는 건
그냥 이게 포텐셜이랍니다. 포텐셜. 포텐셜은 포텐셜인데 단위 전하당 포텐셜을 약속을 하자. 근데 이렇게 단위 전하당으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전기장은 힘입니다. 힘. 그 다음에 전위는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예요. 다만 1쿨롱당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이게 바로 무엇의 특성이 된다고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 전하량 값에 구애받지 않는 공간의 특성 값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보충 강의를 드렸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교과 과정상으로 상당히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위 전하당 포텐셜. 이걸 나눠버리면 여기는 이제 균일 전기장에만 성립되는 공식이긴 하지만 균일 전기장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냐면 2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장이 셀수록 간격이 넓을수록 아무래도 단위 전하당 포텐셜 값이 뭐 기준 위치로부터 단위 전하당 여기를 이제 기준값으로 잡아 0볼트로 잡으면 여기가 2D 볼트가 되는 거지. 0 값에 대해서 2D만큼의 전위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약속을 한다. 그래서 뭐 이제 단위는요. 이건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줄이고 이게 쿨롱이니까 줄 퍼 쿨롱인데 이걸 우리가 줄여서 볼트라고 해요. 볼트. 220볼트.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고 당연히 전위는 전기장 방향을 따라가면 전위가 낮아져요. 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기장 방향을 따라가면 전위가 낮아져. 왜냐면 해소가 되거든. 기대가 해소가 되거든. 일을 해주면 기대치는 점점 줄어. 기대가 현실이 되면 기대는 줄어들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가야 전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전기장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기장의 방향은 그걸 그대로 수능에서 따라가면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다. 전기장을 따라가면 전위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된다. 포텐셜이 낮아지게 된다.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인데 근데 이걸 이제 뭐 전기장이라는 것을 균일 전기장에 대해서 D분의 V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걸 이제 조금 더 식으로 그럴싸하게 표시하면 이거 균일 전기장이어서 그렇지 사실 이제 전기장의 최종 버전은 단위 전하당 전기력이야. 그럼 지난 시간에 플럭스 개념 일종의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야, 전기력선의 밀도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왜 뭐냐면 이 마이너스는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논리는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뭐 이해하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알아두셔도 좋아요. DVD가 있다. 어차피 균일 전기장이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위의 거리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급격히 변할수록 전기장이 센 거예요. 전기가 당연한 거야. 전기장이 세면 쓸수록 똑같이 1m씩 1m 뭐 이거 일정하다고 뭐 전위는 상관없죠. 전위는 이 Q값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전위라는 것은 1m씩 이동할 때마다 전위가 얼마나 변하느냐는 전기장의 세기가 결정하는 거죠. 전기장이 세면 쓸수록 그러니까 전기력선이 오밀조밀하게 배치돼 있으면 배치돼 있을수록 이미지상으로는 그러면 전위가 팍팍팍팍 변한다. 단위 거리당 전위 변화율이 큰 거죠.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면 안 되는 잘못 나왔네. 전기장이 형성된다. 전기장. 높은 쪽에서 낮은 쪽.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전기장이라는 게 뉴턴 퍼 쿨롱이기도 하지만 볼트 퍼 미터이기도 한 거야. 단위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뉴턴 퍼 미터이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볼트 퍼 미터라고. 1쿨롱당 10뉴턴 받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1m당 10볼트씩 변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2m, 1m니까 1m 갈 때마다 10볼트씩이야. 그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20볼트가 되는 거지. 20볼트. 여기가 만약에 0볼트면 전기가 낮아지는 중이니까 0볼트면 당연히 여기가 20볼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쿨롱당 20줄에 쿨롱당 이게 결국에는 이제 V가 뭐야? 볼트는 또 뭐야? 단위만 가지고 장난쳐봐도 좋아요. 쿨롱당 몇 줄이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쿨롱당 20줄의 2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쿨롱당 20줄의 2를 받는데 일로 가면 받는 거고 일로 가면 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가면 털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가려면 털릴 만큼의 에너지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각종 에너지 보존이야. 운동 에너지가 전기적 포텐셜로 전환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미니멈의 제곱이 몇 줄? 쿨롱당 20줄이거든. 쿨롱당 20줄이니까 5쿨롱이면 100줄이에요. 100줄입니다.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200이니까 10루트 2가 되나요? 10루트 2m/s의 속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까지 가면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전부 전기적 포텐셜로 전환되는 거다.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인식하면 괜찮은 거야. 처음에는 단위를 가지고 좀 익숙해져야 돼. 단위를 가지고 뉴턴 퍼 쿨롱, 볼트 퍼 미터, 볼트는 줄 퍼 쿨롱. 그러니까 모든 그 의미가 단위 안에 다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날카롭게 뭐 얘기한 사람들은 좀 눈치를 찾겠지만 전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 실체를 갖는 건 전위가 아닙니다. 전위차죠. 왜냐면 전위라는 것은 기준 전위를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값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지점의 전위 값은 별로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 중요한 건 두 지점 사이 어떤 전기장이 형성돼 있다고 하면 두 지점 사이에 전위 차가 얼마냐. 그러니까 낮은 곳에 비해 높은 곳이 얼마나 높으냐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두 지점의 전위 차를 우리는 전압 이렇게 부릅니다. 전위차라고 뭐 전위차라고 해도 되고 전압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전기장이 깔려 있으면 전기장을 따라가다 보면 전위가 변한다고. 전위가 낮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장은 항상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을 향하니까 플러스 극이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 극이 전위가 낮을 거예요. 얼마만큼 차이가
차이가 나느냐? 두 지점 사이의 전이차는 두 지점에서 전하가 이동을 할 때 받은 일의 양을 전기장을 따라가다 보면 전이가 변한다고. 전이가 낮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장은 항상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을 향하니까 플러스 극이 전이가 높고 마이너스 극이 전이가 낮을 거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두 지점 사이의 전이차는 두 지점에서 전하가 이동을 할 때 받은 일의 양을 당연히 전하량으로 나눈 값과 같죠? Q분의 W거든. W가 QED니까 했잖아. ED가 되는 거지. 막 했던 거예요. ED. 그러니까 D만큼의 전기장 방향으로 전기장 방향과 나란하게 D만큼 떨어진 두 지점의 전이차는 ED. 전기장 곱하기 거리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전기장에 수직하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이거 보충 강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직하게 그은 선을 금전이면이라고 했지. 이런 선에서는 전이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봤자 전기장이 일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전기장이 일을 안 하면 전이가 바뀔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전기장 방향과 나란하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우리는 전이차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부지정상.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전이 면이라고 합니다. 전기장의 수직한 면을 등전이 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보충 강의를 가끔 좀 보라고 했던 거긴 한데 봤나 모르겠네. 사실 안 봐도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조금 버겁겠지만 보고서 보면 되게 쉬울 거야.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전력이라는 것은 기전력이지 영어로는 이렇거든. 주어야 주어. 일렉트로 모티브 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이제 마치 힘이라는 단어를 자꾸 연상케 하는데 전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일종의 원동력이다. 이제 의역을 좀 해야 돼요. 힘이 아니야. 힘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폴스를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를 전기장을 걸어주면 그 전기장을 걸어서 당연히 이제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가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하면 결국 그 전기장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 얘한테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할 수 있는 능력, 일종의 에너지예요. 이것도 단위 전하당으로 표시돼서 그렇지. 능력.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기전력은 단위로는 물리적인 차원으로는 전하, 전이차. 쉽게 얘기하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 그 높이 차가 있어야 물이 흐른다고.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빗대보면 기전력도 마찬가지야. 전이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전적 성질을 가진 입자가 흐를 수 있다.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하죠. 사실 뭐 특정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 용어라 크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기전력과 단자전은 뭐냐면 봐봐.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들을 좀 하거든요. 뭐 1.5V 전지를 가지고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5V 전지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다가 이렇게 전압계를 연결해가지고 전압을 재보면 1.5V가 안 나와요. 뭐 1.47V, 뭐 1.48V 이렇게 찍히거든.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거든. 1.5V짜리 전지인데 왜 1.5V가 안 찍히지?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사이의 전압을 단자 전압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거기 1.5V라고 찍혀있는 그 수치는 그걸 기전력이라고 하거든. 여기서 왜 한 0.0 몇 볼트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전지의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이야. 전지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직렬병렬 연결을 좀 배워야 이것도 좀 자연스러운 설명이 되는데 이거 참고해요. 이게 문제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뭐냐면 전체 회로의 기전력은 2인데 그 전압이 외부 저항에도 일부, 전체 이제 뭐 직렬 회로니까 I라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IR만큼의 전압이 걸려있고, 만약에 내부 저항이 없다면 한자 전압과 기전력이 같았을 거예요. 근데 내부 저항도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저항에 걸린 전압값이 포함이 돼서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보통 이런 데다가 전압계를 연결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전압계에 찍힌 값은 이 값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말 그대로 전지에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에다가 전압을 재보는 거야. 재보면 이게 찍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껍데기에 붙어있는 1.5V라는 수치, 이게 1.47V가 찍혔다 하면 나머지 0.03V는 그렇지 내부 저항에 걸려있는 거야. 그 내부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그걸 우리가 라고 부르고, 그렇지? 말 그대로 전지에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에다가 전압을 재보는 거야. 재보면 이게 찍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껍데기에 붙어있는 1.5V라는 수치, 이게 1.47V가 찍혔다 하면 나머지 0.03V는 그렇지 내부 저항에 걸려있는 거야. 그 내부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그걸 우리가 기전력과 단자 전압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사실 교합사하고 수직 교과서에만 실려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거를 고려하게 되면 조금 직렬병렬 회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전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도 내부 저항의 연결 방식이 달라지면서 그 기전력과 단자 전압의 관계, 양적 관계들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과거 전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냈단 말이야. 분리투해서.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흔적만 좀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문제 자료를 풀고 넘어가죠. A와 C 사이의 전이차는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장은 이렇게 형성돼 있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도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전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봤자 어차피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전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보면 이게 0.4m잖아. 근데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돼? 미터당 10V니까 미터당 10V면 0.4m ED 하면 되죠. ED 해버리면 결국 얼마? 4V만큼의 전이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기준 전위를 여기를 0V로 잡으면 얘는 4V가 된다. 마이너스 4V로 잡으면 0V가 된다. 전이값은 의미 없어요. 전이값은 물리적 실체가 없습니다. 물리적 실체를 갖는 것은 뭐다? 전이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별말 아니도 뭐 개념 확인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보면 A는 무슨 전자 이동 방향을 봐봐. 출력이라고 한다. 단어죠, 단어. 하기 전에 한꺼번에 거기 그 얘기까지 해서
기본 물리량의 관계들, 이제 기본 전기에서 많이 쓰이는, 전류에서 많이 쓰이는 기본 물리량들의 양적 관계를 제가 한꺼번에 한번 서술을 해볼게요. 전류, 전압, 방금 전에 한 거죠. 전기 저항, 그 다음에 전력. 너무 뭐 대충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맞아요. 전류, 전압, 전기 저항, 그리고 전력. 이렇게. 얘네들이 단위가 뭐냐면 얘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고요. 얘는 볼트라는 단위를 쓰고 얘는 옴이라는 단위를 쓰고 얘는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W를 써요. 근데 얘네들이 뭐냐? 사실 알고 보면 단위가 모든 의미를 드러내는 거야. 정의니까. 이건 무슨 이유가 없고 정의야. 정의와 그 정의에 따른 양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암페어는 1초에 도선의 한 단면을 몇 쿨롱어치의 전하가 통과하느냐, 1초에 몇 쿨롱 지나가니, 1초에 몇 쿨롱어치가 흐르니, 흐름의 집중도, 영어로 이제 이게 뭐냐면 intensity죠. intensity of electric current. 영어로는 그 electric current가 전류잖아. current가 뭔지 알죠? 흐름이죠. 흐름. currency. 통화잖아. 돈. 돌아다닌다고 해서 currency, electric current가 이제 전류거든요. 근데 그게 전류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전류의 색이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좀 미비하죠. 전류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류의 색입니다. 색이. 요거 딴 거야. 집중도라는 뜻이죠. 세기로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몇 쿨롱 지나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초에 몇 쿨롱, 얼마나 집중적으로 지나갔느냐. 쉽게 얘기하면 도선에 한 단면이 있다 이거지. 도선에 한 단면이 있는데 뭐 전하들이 막 전자들이 여기 막 지나간다 이거야.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A는 1초에 100쿨롱 지나가고 B는 예를 들면 0.01초에 10쿨롱 지나가요. 그럼 지나간 양으로만 따지면 A가 더 많아요. A는 100 지나갔고 B는 10밖에 안 지나간 거거든. 근데 이걸 시간을 통일해보면 얘는 1초에 100 지나간 거 맞지만 얘는 1초로 치면 무려 1000 지나간 셈. 얼마나 집중적으로 지나갔느냐. 시간에 대한 집중도는 B가 더 크지. 이제 B가 A보다 전류가 몇 배?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나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적으로 지나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류의 색이 시간적 집중도를 의미한다.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전류는 시간분의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라는 것은, 전압은 아까 뭐라 그랬어? 줄 퍼 쿨롱이라고 약속을 했잖아. 1쿨롱당 몇 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포텐셜을 갖고 있느냐, 뭐 그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저항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오메 법칙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오메 법칙이 뭡니까 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V는 IR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건 쓰기 편하게 그냥 정의한 거고, 원래는 R은 I분의 V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을 막 나열해 놓고 거기다가 전압을 걸어.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몇 볼트 걸었을 때 얼마 흐르는지를 재는 거예요. 재서 그 B값을 전기 저항으로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전기 오메 법칙이라는 게 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오메 법칙이 뭡니까? 그러면 오메 법칙은 전기 저항의 양적인 정의다. 이렇게 알면 돼. 보통 이 양쪽으로 정의하는 법칙에는 비례상수가 없어. 특정 물리량을 다른 물리량들로부터 정의하는 법칙은 항상 비례상수가 없어. 왜냐면 약속하는 그 말이거든. 맞잖아. 얘하고 얘를 가지고 얘를 정의하는 법칙이니까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 때는 비례상수를 뭐하러 복잡하게 잡고 1로 잡으면 될 거예요. 단위를 만들면 되는 건데. 옴이라는 게 뭐냐면 볼트 퍼 암페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탄생하는 게 바로 뭐냐? 전기 저항과 관련된 옴의 법칙이죠. 그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와트는요, 이 일률이라고 하거든. 일률. 파워야, 파워. 힘이 아니라 일률, 능률입니다. 능률. 전기적 능률. 1초에 몇 줄이라니, 초당 몇 줄이라니, 예를 들면 뭐 여기 강의실에 있는 뭐 한 15와트, 뭐 25와트 정도 하겠죠. 이런 LED 전등 15와트, 20와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와트다. 20와트다. 그럼 얘는 1초에 20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이야. 보통 우리 강의실에 에어컨 같은 것처럼 또는 천장형 에어컨 그런 것도 보통 한 5,000와트에서 8,000와트 그러죠. 용량이 좀 다르지만 이런 전구 한 몇 개 킨 거랑 똑같은 거야. 400개 킨 거랑 똑같은 거야. 풀로 틀면 그런 거죠. 그게 이제 1초에 몇 줄만큼의 일을 한 거냐. 관계식은 이래요. P는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눈 거지. 그럼 잘 가요. 이런 관계식들도 성립합니다. 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얘 곱해버리면 쿨롱 날아가면서 줄 퍼 세컨드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게 결국 IV, VI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전압과 전류를 곱해버리면 전력이 돼. 단위로만 봐도 그렇잖아. 1초에 몇 쿨롱, 1쿨롱당 몇 줄 곱하면 초당 몇 줄. 이래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렇게 구성이 있어. 이거 공식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V는 IR 집어넣으면 I 제곱 R이 되기도 하고 I 대신에 R분의 V 집어넣으면 R분의 V 제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 이게 에너지잖아. 이건 시간당 에너지고 얘가 에너지잖아. 이거 다 T 곱해버리면 돼. 사용량을 알고 싶으면 T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한다. 기본 물리량의 정의는 전부 단위에 내포돼 있어요. 단위가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하신다면 전체적으로 뭐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는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인데 원래 양입자의 흐름으로 약속을 했거든. 만약에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있다.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있다. 다른 말로는 여기가 저온위가 높고 얘가 저온위가 낮죠. 근데 원래는 저온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장 방향으로는 양입자가 이동할 텐데 반대로 뭐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의 도선에서는 음입자인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음입자는. 그러니까 뭐 전류의 흐름이라는 건 양입자의 흐름으로 처음에 약속이 됐으니까 그렇게 정의를 해서 계속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암페어로 정의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런 관계식은 좀 허드렛식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내신 같은 데서 이런 것도 좀 다룰 수 있어요. 뭐냐면 참고해 이거는 단면적이 S, 길이가 L, 그다음에 막 전자들이 막 뿌려져 있어요. 이 전자들의 단위 부피당 전자 개수를 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전자들이 흐르는 속도, 이 전자들이 흘러가는 속도를 유동 속도, 드리프트 속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속도를 v라고 할게요. 전자들이 그 안에서 흘러가는 속도. 그래서 이 전류에 대한 응용식도 만들 수가 있어. 전류는 t분의 q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거든. 뭐냐면 t분의 전자 전하량을 E라고 하면 어떤 도선의 한 단면입니다. 여기가 기준이야. 도선의 한 단면을 t초 동안 통과한 전하량을 전류로 이제 약속을 하니까 여기 t초 동안 n개가 지나갔다고 하면 n2 이건 한 개당 전하량이니까 한 개당 전하량인데 n개가 이 단면을 t초 동안 지나갔다고 하면 n2가 되겠죠. 그런데 그 t라는 수치가 뭐냐면 여기서 얘가 맨 처음에 지나가고 얘가 마지막으로 지나간다고 해봐. 얘를 꼭 꼴등 여기 l만큼 떨어진 곳에 그럼 당연히 t초라는 시간은 이 녀석이 v라는 속도로 l 가는 거잖아. 이 녀석이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t초 동안 지나간 애들이 요만큼 어치라고 하면 그럼 결국에 이걸 뭐가 되냐면 v분의 l이 되는 거죠. 이해되지? 그럼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n2의 l분의 v가 됩니다. 근데 이게 n이 얼마냐면 단위 부피당 개수에다가 이 부피를 곱하면 되지. sl이라는 부피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ll 날려버리면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세븐이라고 외우는 공식이 나와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런 건 상수니까 뭐에 비례해? 단면적에 비례하고 흐름 속도에 비례하고 그 도선의 단위 부피당 전자 개수, 전자가 얼마나 촘촘히 바뀌었느냐와 관련이 있더라. 내신 시험 같은 데서 선생님이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응용 공식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저항 이렇게 표현되는데 뭐 이런 걸 알아둬야 돼. 이건 가끔 내거든요. 도선의 전기저항은 로의 s분의 l 이렇게 표현돼. 물리원에도 나오죠. 로의 s분의 l. 이것도 뭐 사실 이게 왜 로의 s분의 l이에요?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을까 봐 한번 재미삼아 유도를 한번 해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무슨 얘기냐면 도선이 있어요. 이렇게 도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압을 걸어서 전압을 V만큼 걸었다 쳐요. 전지 내부 저항 무시할게요. 전류가 I만큼 흘렀다. 단면적이 L이고 길이가 L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지? 여기 이제 뭐 금속 원자들 사이를 이 전자들이 표류하는 거거든요. 전자들이 표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자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운동이라는 걸 해. 앞에 열운동이라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열운동이라는 걸 한다고. 이게 뭐냐면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이러고 있거든. 실제로는 전류가 흐르면 원래 전류가 안 흐르면 이러고만 있거든. 제자리에서. 전류가 흐르면 슬슬 이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이 속도가 얼마냐면 놀라지 마. 10의 6승 m/s 정도 돼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10의 6승 m/s면 1초에 1000km야. 놀랍죠? 그러니까 뭐그 도체물질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이 열운동하는 그런 속도는 실제로 1초에 1000km. 1초 주면 서울 부산 왕복하고도 시간이 나가.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 좁은 공간을 휘짓고 다니니까 이게 뭐 속도가 증가할 겨를이 없어. 왜? 자기보다 훨씬 질량이 큰 금속 양이온들 또는 금속 원자들한테 충돌을 하면 대부분의 운동 에너지를 잃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이런 설명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안 좋아하는 애들 실제로 이 드리프트하는 속도는 시간에 따라 쭉 증가할 만하면 과당, 증가할 만하면 과당, 증가할 만하면 과당 충돌을 해버린다. 이게 감소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됐다가 충돌해서 확 잃어버리고 가속, 감속, 가속, 감속을 계속 되풀이해.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충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전기장이 걸렸을 거 아니야, 전기장. 당연히 이제 Q2만큼, 근데 전하량을 2라고 하면 이만큼의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될 테니까 그때 가속도는 m분의 2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충돌하고 다음 충돌까지 걸리는 그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하면 이때 최고 속도는 m분의 2 델타 t가 될 거야. 가속도가 m분의 2니까. 계속 가속, 감속을 되풀이하다 보면 평균 속도가 얼마 정도로 이제 표시가 되냐면 평균 속도는 2m분의 2라고 했던 3이라고 했던 의미가 없어. 2분의 2 델타 t라고 보면 돼. 이거를 내가 아까 유도했던 i는 세븐에다 한번 집어넣을게. 세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 2가 뭐냐면 여기 걸려있는 L분의 V. 아까 했잖아. 전기장은 L분의 요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 정확하게 V잖아.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i를 이쪽으로 넘겨서 i분의 V가 바로 R이니까 R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 다 저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다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S 2 제곱 델타 T N분의
EML이 되겠죠. 맞지? 요거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해? 요거를 로라고 하는 거야. 로의 S분의 L이 되는 거예요. 로 값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냐면 이건 다 상수거든. 전자 전화량이나 전자 질량은 상수니까 로 값은 델타 T하고 N의 반비례하네. 그렇지? 이건 물질의 특성이야. 단위 부피랑 전자가 몇 개 있느냐는 물질에 따라 달라. 이 로 값이 물질에 따라 다른 거고 이건 온도하고 관련이 있어. 왜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게 커지거든. 이 속도가 더 커져요. 이 속도가 커지면 충돌하고 나서 다음 충돌할 때까지 시간 간격이 짧아지겠지. 더 빨리 움직이니까 충돌을 자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델타 T가 줄어들고 델타 T가 줄어들면 로 값이 높아. 그러니까 보통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을수록 로 값이 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걸 이해하면 더 많은 게 보이긴 한데 수식을 이해할 필요 없어. 뭐 이렇다니까 이렇다고 알고서 그냥 쓰면 돼. 쓰면 되는데 이런 류의 내용을 또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이거 아는 걸 가지고 유도해볼 수 있다는 거야. 유도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거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됐어요. 이거는 뭐 방금 전에 설명한 거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얼룩값을. 공매 법칙. 뭐 동일한 전압 대응 당연한 거잖아. V는 IR니까 동일한 전압에서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다. 그런 얘기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회로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회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압 강하. 이제 다음 시간에 킬리오페 법칙한테 할 건데 가장 심플한 회로를 하나 그려놓으면 저항 하나에 전지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그러면 아무 데서나 출발해도 상관이 없어. 아무 데서나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가.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저항이 R이고 전지 전압이 V면 여기 만약에 0V면은 V볼트만큼 전위가 플러스급으로 가면 올라가는 거잖아. 전위가 올라갔다가 여기선 전위가 떨어져.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전이라는 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면 플러스 1쿨롱이라는 걸 하나 상상해봐. 플러스 1쿨롱이라는 걸 하나 상상해보면 플러스 1쿨롱이 포텐셜이 없는데 끌어올려서 포텐셜을 주는 거야. 포텐셜을 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막 가는 거야. 가서 전기 저항에 들어가면 전기 저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플러스 1쿨롱이 실제로 전자인데 편의상 플러스 1쿨롱 한 겁니다. 금속 양이 원자들과 충돌하겠지. 충돌하면서 보통 전기 저항으로서 적절한 물질들은 막 그 원자 배열이 되게 불규칙한 녀석들이 좋아요. 원자 배열이 불규칙하면 충돌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이런 걸로 전환하기가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라는 건 사실 열이나 빛을 내기 좋은 물질들이거든. 전기 에너지를 뺏어다가 그거를 무슨 에너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소라고 보셔도 돼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소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싹 다 털리고 나오는 거야. V 받아서 V 털리고 나오는 거지. 그 V가 IR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V를 받아서 여기서 IR 털리고 오는 거지. 근데 그 받은 양과 털린 양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똑같다 이거야. 1쿨롱당 V줄 받았다가 1쿨롱당 V줄 털리는데 그 V줄이 IR이라는 얘기야.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 방향을 기준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 쪽으로 전위가 낮아지는 거야. 저항을 지나가면 전위가 낮아지고 전지를 지나가면 전위가 높아지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별게 없어. 동일한 물질을 만들었으니까 로 값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저항은 얘를 R이라고 하면 얘 4대 1의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왜냐면 IR이 똑같아야 됩니다. 전류비는 4대 2. 잘 나와요. 뒤에서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준비 운동을 좀 한 겁니다. 기본적인 물리량, 전기 회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익혀야 될 기본적인 물리량들을 이게 그러니까 이 식만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이게 전 위에 높죠.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만약에 H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기를 빵으로 잡으면 여기는 포텐셜이 MGH가 되듯이 얘도 어떤 전화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플러스 1쿨롱을 갖다 놓고 조사해볼까? 어차피 얘는 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관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직류회로와 전기 에너지 보충 강의로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과 전위